第5位 BTS 新曲で新記録樹立。先週金曜日に配信された BTS の新曲「バター」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が24時間で1億820万再生を記録し YouTube の24時間再生史上最多となりました。したダイナマイトに続き真似する人が続出しそうなダンスナンバーです。セルスソングを受賞したのがDynamite BTS。そして新曲「バター」を世界初披露。 YouTube ではミュージックビデオが24時間で1億820万回再生を記録。ダイナマイトで樹立した記録を更新し最多再生回数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 실린 BTS 블랙핑크, K-팝이 글로벌 인기를 획득할 수 있었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의 칼럼과 그 기사를 본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일본의 메인 기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BTS 블랙핑크의 성공 분석 기사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분석은 세계 최고이지만 실천은 세계 꼴찌가 되고 있는데 K-팝 분야에서는 실력이 되지 않아 실천을 하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도 BTS와 블랙핑크 성공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K-팝의 시스템과 팬덤 문화를 이끄는 K-팝 문화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군요. 그런데 기사를 끝까지 읽다 보면 뭔가 중요한 알맹이를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수의 실력이 갖춰진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한국의 K-팝 성공 요인을 다른 곳에서 먼저 찾고 있으니 끝까지 읽고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알맹이 빠진 일본 분석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BTS가 그래미에 발표했던 신곡 버터가 빌보드 핫백에서 4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에도 트와이스가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앨런 디제너러스 쇼에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블랙핑크가 코첼라 축제로 무대를 흥분시켰던 것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BTS에 한정하지 않고 많은 K-팝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있으며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을 느낍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도 K-팝 열풍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깨달았던 순간에 아시아를 뛰어 세계로 그 활동 분야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왜 K-팝은 여기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획득해 왔는지 그 배경에 있는 K-팝의 토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K-팝의 글로벌 인기를 높인 요인으로 역시 유미디어의 존재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K-팝의 뮤직비디오 시청 가능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다운어 자막으로 공개하는 것이 관례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공식 채널은 댄스 버전과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녹음 비하인드 영상 등 제작 현장의 영상 속 본인들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리얼 버라이어티식의 원본 콘텐츠 등 공식 채널에서만 음악이나 재능의 뒤편까지 다각적으로 본인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음악방송과 영상 제작 회사의 공식 채널에서 다른 동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므로 신곡 발표 후 얼마나 많은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K-팝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영상 플랫폼이라고 하면 브이라이브가 꼽힙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의 라이브 기능과 같은 동영상 전송 시스템이지만 특징적인 것은 동영상의 다국어 자막 기능 및 VPN을 연결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원래 전체의 80%를 넘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용자를 위해 서비스 개시 당초부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실시간 자막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서비스 시작 2년 후 2017년부터 V팬섭이라는 기능이 더해져 누구나 쉽게 동영상에 자막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V라이브 측은 지원이 한정되어 아직도 많은 번역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신입 아티스트들에게 팬 자체 기능으로 해외 마케팅을 개척할 수 있는 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팬들의 다국어 자막 작업의 효과는 엄청난 팬 자막 제작으로 인기 아이돌 BTS의 경우 59개 언어, 엑소는 58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언어만으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41억 명 중 7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되면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액세스 가능한 컨텐츠가 됩니다. 또한 V라이브 자막 제작자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상여금 시스템을 채용하여 방대한 자막 예산을 들이지 않고 컨텐츠의 다언어화를 실현시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컨텐츠의 입구가 넓게 열려있는 것 외에 엄격히 권리만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온 것도 K-POP 팬 문화를 말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K-POP 팬 중에는 홈페이지 마스터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라이브나 공연장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고 리터치 및 색조 보정 등의 가공을 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설 팬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러한 팬의 마음대로의 촬영은 한국에서도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K-POP계에서 긴 세월에 걸쳐 마스터의 활동이 묵인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능동적인 홍보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파력의 힘도 엄청나서 놀랍게도 BTS의 멤버 정국의 마스터를 예를 들면 팔로워 수가 190만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마스터라는 사람들의 활동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 완결하지 않고 주요 마스터가 되면 1년에 1에서 2회 DVD와 캘린더와 포토북 세트를 출시할 정도로 판매 규모가 큽니다. 이러한 상품 판매 수익과 팬 자발적인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돈으로 신문 잡지에 응원 광고를 출고하거나 공연장에서 아이돌의 사진과 이름을 프린트한 플랜카드와 패브릭 슬로건을 배포하는 등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들의 활동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특히 중국 마스터는 조직화되어 있어 번역 및 회계, 디자인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작업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에 1회 정도 채용 모집을 공지하고 응모는 SNS 커뮤니티에서 팬순위 증명서, 디자인 담당이라면 포트폴리오 등의 서류 심사도 있기 때문에 거의 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업화함으로써 빠른 번역을 가능하게 하고 해외에 있어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원 광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은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광고, 데뷔 후 기념일을 경축하는 기념일 광고 이 두 가지가 단골입니다. 일본이라면 초상권 침해라 할 수 없지만 신문 잡지 곳곳에 게시되어 결과적으로 아이돌의 선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의 묵인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생일 광고는 어디까지나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듯 점점 규모가 화려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광고, 카페와 협업 광고를 하는 것은 한국에 살고 있으면 아이돌 팬이 아니더라도 매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응원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팬 스스로가 아이돌 대변인이 되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외부로 또 다른 외부로 활성화해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며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해 왔기 때문에 확산이 빠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타이밍에서도 돈이 들지 않고 인터넷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장벽이 없는 환경은 현대의 히트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K-POP은 충분한 콘텐츠량이 모두 인터넷에 무료 공개되어 있으며 그 상품이나 콘서트에 유도하는 무료 요소에 의해서 세계 각지에서 이 방법이 팬을 획득해온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무료 콘텐츠는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용이성으로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파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지상파에서 방송된 영상을 해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공유하는 방법이 없고 그때 국내에 있던 사람에게만 시청이 제한되지만 K-POP의 경우 음악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동시에 방영되는 것은 물론 놓친 사람들은
후에 다시 보기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이 곡들은 곧 음악 서비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K-팝의 무료 콘텐츠 개념은 현대의 주 소비자층인 G세대와 친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번역하고, 그림을 잘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상품을 제작하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이벤트를 주최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물망이 되어 공유됩니다. 팬들이 영업사원으로 홍보도 하고 아이돌을 스스로 파는 행동이 눈에 띄는 것도 K-팝의 특징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경제력과 문화의 영향력은 본래 완전히 비례하고 일본도 애니메이션을 시작 충분히 세계에 전파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 자체의 아티스트의 판매 상황은 완전히 한국에 지고 있다. 실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래도 나는 일본인이 세계에서 팔리는 것을 보고 싶다. 실제의 실력으로. 다만 일부 자니스와 에그자일 같이 한국의 흉내는 안 돼. 가창력이나 댄스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가요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아티스트를 본 후에 일본인의 공연을 보면 이건 아니다입니다. 일본은 립싱크만 하는 아이돌 요소가 강하고, 그래서 립싱크가 아니면 들을 수조차 없다. 신장도 한국인은 높고 멋지다. 한국은 싫지만 BTS 블랙핑크의 우수그룹은 일본에는 없다. 최첨단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계속해온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일까? 아무리 59개 언어로 번역되어도 내용에 매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물며 언어가 다른 국가 전반에 팬을 획득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겠지요. 역시 음악과 퍼포먼스가 우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연에서 BTS의 한국어 노래를 완벽하게 노래하는 브라질 아미, 한국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유럽의 아미를 보면 소름 끼침.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번역까지 알려고 한다. 팬들이 그것까지 알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말투이지만 일본인 가수에 비해 가창력도 다르며 춤도 비교할 수 없다. 일본 가수를 보고 있으면 아마추어들이 놀이방에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생각할 정도다. 왜 BTS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분석했을 때 지금까지의 다른 아이돌이 도입하고 있고 팬들이 응원의 한으로서 해왔던 전략은 적지 않다. BTS를 분석하는 단면은 다양하게 있으며 멤버의 개성, 확실한 실력, 판매 전략, 팬덤과의 유대 어느 하나가 없어도 여기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미국 진출을 성공시킬 무렵 일본의 미디어는 아직도 그들의 인기를 의심하고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 팬들이 조작됐다, 비정상적인 행위에 의해 과장되고 있을 뿐이라는 논조가 적지 않았다.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되고 빌보드 4주 연속 1위를 했을 때에서야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 인상이지만 이미 상당히 늦고 K-팝 또는 K-팝 기법에서 배운 사람들이 음악주류를 견인하는 시기는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치 컨텐츠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이 쓰고 있지만 그럴까요? 그들은 노력으로 음악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해온 자세와 꾸준한 노력, 인품, 그 다양한 노력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기사와 같은 것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것 같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TS에 관해서 말하면 무대에서 선보이는 노래와 춤은 높은 품질뿐만 아니라 매번 변화를 붙인 공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항상 최고의 물건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전해져 온다. 진정한 프로의식이 높은 집단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돈을 들이고 있고 스토리도 있고 무엇보다 멋지다.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활동을 희망하는 젊은 아이가 늘고 있는 것도 납득이 된다. 하지만 K-팝 아이돌들은 일본의 음악도 잘 듣고 있다. 덧붙여서 BTS 제이홉은 오츠카이의 체리, 지민은 유이의 굿바이 데이를 좋아한다. 일본에 살고 있는 J-팝, K-팝 모두 좋아하는 한국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분석 기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한국 시장이 작아 먹고 살 수 없어서 조직적인 날조인 안티 코멘트. 조직적인 날조로 빌보드 차트 4주 연속 1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랙핑크는 두아리파, 레이디 가가, 칼디비와 합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 나가고 있습니다. 안티분들은 음악 그룹이 코첼라에 불리는 의미를 알까요? K-팝을 싫어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다른 성적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의 소위 전문가의 분석보다 K-팝을 보고 느끼는 팬들의 댓글이 더 분석을 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본의 분석력이 지금도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 K-팝을 분석하고 있으니 J-팝이 왜 세계에서 통하고 있지 않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